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엔 제도의 차이라고 보고요. 네. 유럽은 이제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에 아이 한 명을 낳으면은 이제 그 가입 기간을 4년을 줘요. 우리는 첫째는 아예 안 줬었고, 네. 그래서 이제 막 토론회 어떤 데서는 둘째부터 어떻게 낳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아이 한 명 놓으면은 이번에 모수개혁 바뀌어가지고 이제 첫째부터 12개월을 주도록 돼 있는데, 예. 뭐 그런 것부터 벌써 4배 차이 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채부십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조끼를 입고 오신 무서운 분을 모셨습니다. 화면 기준으로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의 노조위원장이신 오종원 위원장님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연금 6,300 노동조합 오종원 위원장입니다. 연금이 6,300분이나 되시는군요. 공단에 일하는 임직원 수는 이제 7,400 정도 되는데, 조합원들은 이제 6,300명 됩니다. 사실상 거의 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1,200조 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수로는 작아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제도와 관련된 인원은 6,300까지도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수탁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장애인 활동 지원이랄지, 장애 등급 심사랄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쪽에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뭐 해서 이제 제도와 관련된 분들은 오히려 더 작다고 봐야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제도와 관련된 분이 더 작군요. 네. 그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저희가 오늘은 뭘 하고 싶냐면은 국민연금 관련해서 사실은 연금의 그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네네. 그런 형태의 루머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뭐 그 신뢰성을 무조건 떨어뜨리니까 그게 잘못된 루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그런 게 진짜 뭐 맞나 이런 거를 조금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팩트 체크하는 것보다도 제 연금에서 진짜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그렇게 팩트 체크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 이제 한 정치인이 20년간 연금 수령액을 다 합쳐가지고 이 사람이 소위 평생 누적으로 650만 원밖에 안 냈는데 1억 정도 받았다 이러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세대 간 갈라치기 형태로 말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1억을 한 번에 받은 것도 아니고 20년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블라인드에 올라온 이런 그 짤이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납부한 보험료도 이거는 이제 그냥 명목값이에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좀 이제 그 할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미래 20년간 누적 1억 원은 현재 시점이고 그거는 옛날 한참 전에 그러니까 650만 원에 뭐 6천만 원 넣은 걸 수도 있고 6억 넣은 걸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88년도에 그 월급을 보면은 그 당시에 뭐 막 2, 30만 원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거를 맞습니다. 재평가를 해보면은 막 400, 500, 600 뭐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공정하게 비교가 되지 않은 부분은 있는 거고. 이제 이 연금을 이제 우리가 특례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특례 노령연금. 그 1988년 뭐 이런 제도 도입 당시에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그때 이제 도입이 됐는데.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최소 가입 기간이 지금은 10년이지만 그때는 15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예를 들어 만 45세를 넘은 분들은 할 수가 없네. 그때부터 가입해봐야 15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금을 못 받으니까 그분들의 그 특정 그 출생 연도 분들의 한정해서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연금액은 예를 들면 5년만 가입하면 예를 들면 20년 가입하는 분의 한 4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딱 그 맞게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뭐 특례적인 그런 연금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소득 대체율도 높고 수익비가 높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 연금이란 제도 취지 자체가 뭐 전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빈곤선이라는 게 사람들의 중위소득을 50%를 따라가는 거고 소득이라는 것은 경제소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소득 상승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저희 연금의 입장에서는 상승하는 그 소득 상승률을 쫓아가야 되는데 쫓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높은 수익비의 연금을 제공해야 간신히 그거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런 뭐 시대상도 뭐 높은 소득 그 경제 성장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소득 대체율도 높게 그런 반영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기대 연명도 짧고 네. 인구 구조도 지금과 같은 뭐 이런 저출생 그 구조가 아니라 네, 뭐 막 상당히 2명 반, 뭐 3명 날 때여가지고. 예, 피라미드 구조이기도 네. 하고 해서 당시에 이제 설계로는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됐던 그런 네. 이제 아니 상황이 그러면 답변을 반영된 거죠. 들을수록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들어보면 아마 알았을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결국 갈라치기 하려고 했었던 게 돌았던 거고 사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연금이라는 게 10년 넣어야지 받을 수가 있는데 연금 제도를 88년에 만들었는데 그때 50세가 넘어버렸다면 연금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사실상 전부 탈락하는 거니까 요즘에도 아마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뭐 공정성 시비 난리가 아닐 것 같은데 그때 그런 걸 고려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게 막 불공정했다는 식으로 약간 물을 타려고 했었던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팩트 체크를 하니까 좋군요. 사실 이게 특례연금은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받는 분 평균액이 24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네. 가입 기간이 짧고 뭐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신문에 나왔던 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는 건데 예. 사실 빈곤 기준 자체는 한 달에 2023년 소득 기준으로는 이제 빈곤선이 156만 원인데 네네. 뭐 40만 원으로 그 탈빈곤이 되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네, 이게 네. 사실 생활하기도 좀 충분치 않은 금액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 기초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추가되면서 이렇게 간신히 좀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네. 물론 뭐 낸 돈 받는 돈을 막 따져가지고 사실 국민연금이란 제도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부적합하긴 한데 우리가 뭐 자동차 보험 할 때 뭐 낸 돈 받는 돈 막 따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는 네, 뭐 네, 네. 안전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거고 그런 네, 거니까 이게 국민연금도 사실은 사람들이 금융상품처럼 많이 인식하지만 이거는 보험제도입니다. 원래 자체는 노령이나 장애, 사망 뭐 이런 것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주는 제도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뭐 사실 그런 수익비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지는 않지만 네. 만약에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맥락이 있었다. 네, 그 당시 시대 환경과 맥락이 있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 좀 더 여쭤보면은요. 우리나라 그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 이 소득 대체율이 진짜 요물 같은 것이 현재 기준으로 공표되는 소득 대체율은 40%인데 OECD에서 우리나라를 받아볼 때 이 소득 대체율은 31%라고 하고 네네. 또 한국 기준으로 실제 그 40년 넣었을 때 그렇다는 거지 한국의 근로연수를 산정하는 그런 실질 소득 대체율은 또 20%대 초반이라고 네네. 하고 네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보면은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가 공표 소득 대체율이 40%대는 낮은 것은 아닌데 근데 저희가 소득 대체를 감안했을 때 실질로는 너무 낮아가지고 네네.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근데 그렇다고 막 4, 50년씩 전세가 지금 뭐 장기 근속이 사실 어려운 경제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저 나라도 보면은 실질 소득 대체율이 정말 막 40%를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질문들이 조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연금을 산정할 때 뭐 그 개수도 중요하고 소득도 중요하고 한데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나라는 소비 100만 원밖에 못 받고 은퇴할 때 그러니까 실질 소득 대체가 20%밖에 안 되고 소위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뭐 많이 내고 뭐를 떠나가지고 뭐 개수나 뭐가 달라서 거기는 소위 200만 원 가까운 그런 돈을 받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가입 기간이 많이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평균 가입 기간이 35.7년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길게 가입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금 수급자들이 19.2년 정도 가입해갖고 20년. 거의 35년, 20, 벌써 더블 차이가 나네. 예, 가입 기간이 그 다른 거는 이제 네. 그 유럽과 뭐 또 우리나라 간에 뭐 노동 환경이나 뭐 이제 그 노동 시장이 좀 다른 것도 있겠죠. 네, 우리는 네. 뭐 이제 좀 불안정한 그런 그 노동의 순환이 좀 빠른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IMF 거치면서 노동 주기가 짧아졌죠.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네. 이제 그런 노동자 보호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이런 맞습니다,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엔 제도의 차이라고 보고요. 네. 유럽은 이제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잘 돼 있습니다. 네네. 일례로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에 아이 한 명을 낳으면은 이제 그 가입 기간을 4년을 줘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이제 그전에는 우리는 첫째는 아예 안 줬었고 네. 그래서 이제 막 토론회 어떤 데서는 둘째부터 어떻게 낳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우리는 지금 아이 한 명 놓으면은 이번에 모수개혁 바뀌어가지고 이제 첫째부터 12개월을 주도록 돼 있는데 예. 뭐 그런 것부터 벌써 4배 차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실업 크레딧이랄지 각종 크레딧이 유럽은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좀 미비하고 보험료 지원도 우리는 좀 기간이 굉장히 뭐 1년 생애 기간 동안에 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뭐 1년 지원하고 이런 거라 특히 저소득 계층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충분한 가입 기간을 가지는 그런 이제 그 각종 이제 국가 세금을 바탕으로 이제 국고를 투입해서 이제 가입 기간을 확충시키는 그런 여러 그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굉장히 좀 차이가 나서 네. 그런 가입 기간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기간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80% 차이가 나는데 네네. 저기는 35년 정도 하고 우리나라는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20년을 다른 나라도 사실 그렇게 예를 들면 애 한두 명씩 낳으면서 35년 채운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런 부분을 커버해주는 상당히 많은 크레딧이랑 제도들이 그 기저에 엄청 깔려 있고 저희는 진짜 순깡 가입자들 중심으로만 연도를 채우다 보니까 네네. 연도가 많이 안 채워지는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연금 수준을 좀 차이는 만드는 이제 그 중요한 하나의 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소득 대체율도 네. 우리랑 좀 많이 좀 다른데요. 네. 우리가 뭐 지금 이번에 이제 모수개혁해서 이제 2026년부터 소득 대체율 43이라는 그 네. 수치는 네. 국민연금 평균 소득 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A값이라고 하는데 네. 국민연금 A값 그러니까 국민연금 평균 소득 가입자가 40년 가입했을 때 네. 소득 대체율이 43이다 이 얘기거든요. 네네. 그 외국의 소득 대체율은 네. 소득 기준 값이 A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A 값이 있는 거지. 네. 외국은 이제 그 보통 그 소득 대체율 비교할 때 AW라는 값으로 비교를 하는데 이게 네. 상용 노동자 평균 임금이라고 해서 그럼 우리나라 A 값은 그 가입자의 중위노동 값인데 네네. 외국의 AW 값은 전체 가입자 상용 노동자의 임금 평균이군요. 네, 임금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로 치면 여기 한 400, 한 40 뭐 이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소득 대체율이 그 OECD 그 비교 기준으로 보면은 국제는 똑같은 기준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교를 하면 이제 우리는 38년 가입 기준으로 개혁 전에는 31.2%였고 네. 이번에 소득 대체율 43으로 올렸을 때 33.5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OECD 평균이 42.3%인데 네. 42.3% 대비 우리는 이제 79% 수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그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가 결국 중요한데 그렇죠. 그 소득이 네. 0.4배를 곱한다고 하니까 외국은 주로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들의 고소득자도 있으니까 그런 소득의 평균 그러니까 웨이트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게 400만 원대에서 형성이 돼 있는데 우리는 연금 가입자의 중위소득을 갖고 오면서 중위값으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0만 원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440에 0.4냐 300에 0.4냐인데 우리는 그것도 40년 가입 기준이니까 또 희석이 돼가지고 한국 연금제도 이래도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드네. 그러니까 외국이 그래서 40%대의 소득 대체율인데도 불구하고 연금이 그게 작동을 하는 거구만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그 소득 대체율과 가입 기간 이런 네. 것들이 반영이 돼서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실질 가입 기간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과 이제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이제 이게 지금 실질 소득 대체율이라는 수치인데 네. 2020년에 24.2%였고 그때 이제 평균 가입 기간이 18.6년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2050년에 예. 우리는 이제 평균 가입 기간이 23.3년인데 그러니까 가입 기간은 생각보다 늘어나요. 많이 안 늘어나네.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5년 이제 늘어나네.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23.3년에 실질 소득 대체율이 22.3% 오히려 더 떨어지고요. 더 떨어지네요. 예, 그건 이제 소득 대체율 삭감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으로 내려갈 거를 43으로 올린 거는 예. 기존 그 세대 24.2에서 22로 떨어진 거를 예. 그래도 제자리로? 24가 가깝게 좀 끌어올린 효과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모수 개혁을 했지만은 사실상 그냥 독인 개개인이네요. 그러니까 모수 개혁을 했지만 네. 이게 뭐 우리가 프랑스 향을 추가하고 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냥 예전에 받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좀 가자 이 정도지 이제 이게 뭐 원래는 더 박살날 거였는데 예. 그냥 예. 예전만큼은 네네. 유지를 하자 약간 이런 네네. 관점에서 네네. 그 소득 대체율이라든 이런 거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고 뭔가 외부적으로는 상당한 그 개혁을 했다고 하면서 서로 자화자찬했지만은 근본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엄청난 그런 개혁을 한 것도 아직 아닌 상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번 연금 개혁한 건 재정 안정의 목적이 좀 컸고요. 네. 예를 들어 2060년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는 평균 가입 기간이 27.3년으로 네, 예상이 늘어나죠. 되는데 네. 그때 실질 소득 대체율이 24.9%라서 2020년 24.2하고 거의 뭐 비슷하죠. 그러면 24%는 400만 원 받던 사람이 이제 100만 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다른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이제 거기도 50대 소득이 제일 높거든요. 네. 네, 50대 소득 대비의 소득 대체율을 여기는 이제 실제 가입 기간으로 계산해 놨는데 네. 제일 낮은 데가 뭐 43% 수준이고 높은 데들은 막 77%, 79% 뭐 이 정도 가니까 맞네. 우리랑 사실은 2배에서 3배 차이 나는 겁니다. 진짜 네. 뭐 말도 안 되는 수준 차이가 나네. 난 그래서 이제 다 이해했는데 네. 뭐냐면은 우리가 가끔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은
유럽에 왜 이렇게 한량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가면은 뭐 커피숍에서 막 커피 마시고 있고 되게 평온해 보여. 천천히 움직이고 저희는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한량은 그 여유에서 오는 건데 그 여유는 되게 연금이 진짜 바치고 있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한 2배에서 3배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평균 값으로 말씀드린 거라. 네. 예. 그러면 다른 질문 좀 해볼게요. 네네. 지금 어쨌든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분류가 되고 공적연금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게 또 사적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적연금은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고 네네. 야 공적연금 없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사적연금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98년생 우리 채널에 새로운 PD가 왔는데 이 친구도 사적연금에 엄청 의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이 지금 넣는 개인연금 저축 언제 받는지 알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금 35년 후에 받을 돈을 지금 넣고 있냐?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마치 그 사적연금을 놓으면은 상당히 많은 성과랑 수익이 막 따라올 것처럼 그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소위 그 수익률에 대해서 좀 비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에 대해서 또 비교한 그런 수익률이 또 있지 않으십니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연금 저축을 기준으로 보면은 네. 이제 18년부터 2021년 단순 평균으로 보면 이제 네. 2.79%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2.7이에요? 그 사적연금, 연금 사적연금의 저축의 수익률이? 수익률이 예. 삼성화재, 현대해상 뭐 이런 쭉 KB손보, DB손보 이런 4대 연금 저축의 이제 10년 수익률이 네. 당시 이제 연평균 1.5% 이하로 이렇게 돼서 이제 네. 금융소비자연맹이 이제 그때 이제 보도자료 이런 걸 내서 네. 연금저축 수익률이 수수료를 빼면 마이너스다 뭐 이런 그거를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뭐 2023년 5차 이제 재정계산 공청회 때 이제 그 보고서에 이제 나온 이제 제도 그 내부 수익률 분석 결과가 있는데 네네. 그걸 보면은 뭐 중위 가입자 기준으로 네네. 6.5% 이상의 이제 그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하위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0%, 12%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 상황이라 이제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봐야죠. 중위소득자라는 거는 그 A 값을 예. 그대로 예. 넣는 사람이고 예. 하위는 그 A 값보다 낮은 네네. 그 가입을 하는 예. 소위 연금 가입액이 몇만 원에서 이제 십수만 원 정도 되시는 네네.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은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니까 더블 수익률 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근데 중위 가입자라 하더라도 6%대 수익률을 6.5%, 7%뭐 이렇게 6.5에서 나옵니다. 7%씩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그 사적연금 중에서 연금저축은 결국 10년 평균으로 1.5%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용 빼면 거의 사실상 마이너스다. 뭐 수익률 차가 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은 연금 받기 전까지는 이제 소득 상승을 재평가율을 계산해 갖고 반영하고 또 연금 받고 난 이후로는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소득 상승과 물가 상승의 기능이 사실은 이제 화폐 가치의 그걸 복리로 계산해서 이제 화폐 가치를 반영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국가가 이제 국민들 상태로 이게 삥을 뜯어갖고 뭐 국가가 이걸 내가 수익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시간 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그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관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연금을 압류까지 해가면서 사실은 보험료를 걷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것도 막 예. 루머가 많지 않았습니까? 국민연금 때문에 뭐 뭘 압류당한다 이러면서 마치 소위 우리나라를 중화인민공화국처럼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물론 이제 압류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 네, 그 이제 스토리가 긴데 네. 원래 이제 그 4대 보험이 각 기관이 다 보험료를 그 직접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뭐 통합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2011년에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징수 업무를 다 가져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부과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이 징수를 하는데 네, 네. 특히 지역가입자 쪽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부과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상위 뭐 보험료 잘 안 내시죠. 이게 뭐,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이게 못 받을 것 같다 네. 이렇게 해갖고 보험료를 안 내시고 하면은 건강보험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냥 압류를 해버리는 거죠. 네. 뭐 예금도 압류하고 뭐 이제 부동산 이런 거 다 압류를 하고 하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금이 압류가 되거나 카드가 네. 압류가 되면은 당장에 이게 막혀버리니까 예. 굉장히 이제 화를 내시면서 이제 이거를 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이게 최대한 상담하고 뭐 이렇게 좀 설득하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들이 또 저희들은 막 평가 같은 걸 또 받다 보니까 징수율 목표 이런 걸 채우기 위해서 네. 이제 막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압류를 하게 됐죠. 징수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다 그랬는데 건보공단이 소위 징수를 한다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터프하게 나가는 경우가 거기에서도 사실은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네.
징수율 그 목표가 굉장히 목표치가 굉장히 강화가 됐고,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굉장히 이제 자율성이 없고 다 이제 일률적인 평가 기준을 통제를 받습니다. 기재부나 뭐 여러 각종 그 부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징수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압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압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굉장히 불편이 되긴 하는데, 사실 국가가 이렇게 압류까지 해가면서 거둔 보험료면은 당연히 시간 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가치로 이제 연금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득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연금을 계산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수익률 부분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국민들께서는 이제 사실 국민연금을 이런 상황들을 아시면 이제 지금 잘 활용하시는 게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또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수익률 얘기를 사적 연금 저축이랑만 좀 얘기를 했는데, 국민연금이 전반적으로는 수익률이 뭐 소위 좋다 말다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하면서 연금 수익률이 뭐 2자릿수 나가지고 보도자료가 되게 많이 나갔는데, 보통 이럴 때는 조회수가 높지 않고 연금 수익률이 소위 꼬라박았을 때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국민연금이 망하기를 바라는 소위 그 사적연금 세력이 굉장히 많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 의심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익을 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해서 뭐 타국과의 비교라던가 아니면은 뭐 타 상품과의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은 이제 그 퇴직연금의 수익률,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수익률과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좀 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최근 뭐 5년, 최근 10년 이 자료가 있는데 보면 이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뭐 최근 5년은 6.86%고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이 2.35%. 비교가 안 되네. 뭐 이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요. 물론 이제 작년에는 또 수익률이 더 좋아서 이게 수익률이 좀 더 24년 것까지 넣으면 어마어마하겠네요. 더 높아졌을 거라고 보고요. 국민연금이 이제 기금 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성과 평가 같은 걸 합니다. 매년 이렇게 성과 평가를 해서 직원들에게 성과급도 주고 하는데, 이제 2023년 그 수익률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2023년에 수익률이 이제 14.14%가 이제 금융 부분에서 났는데, 이쪽 수익의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수익 기여가 이제 99.7%가 됐다라고 분석이 됐고, 요 밑에는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 자산 선택 효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 말이 뜻하는 거는 뭐냐면,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자산 배분에서 수익이 99.7이 결정됐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기금운용본부의 이제 그 역할에서 이제 결정이 됐다, 이제 이렇게 분석이 나온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자산 배분 안도 기금운용본부에서 이 부분을 계산해서 이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가 일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자산 배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자산 배분 진짜 중요하네요. 그 볼 수가 있고, 국민연금의 그 뭐 샤프 지수 뭐 이런 걸로 국민연금의 성과를 여기 출연하셨던 이제 김우창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국회 토론회에서 분석한 그 발표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은 국민연금의 이제 이런 샤프 지수 이런 것들이 미국에 있는 뮤추얼 펀드들이나 특히 이제 그런 자산 배분 펀드들이나 비교를 해도 가장 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회를 출입하다 보면은 퇴직연금이 보면은 지난 5년간 2.3%밖에 안 되고 DC로 하신 분도 평균 4%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전체를 또 연금 기금운용에 맡기면 어떠냐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퇴직연금의 이제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디폴트 옵션이랄지 뭐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자라는 시도가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푸른 씨앗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는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지금 이제 유일한 제도이긴 한데, 그 자산 운용은 이제 삼성 자산운용으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물론 이제 뭐 5%, 6% 이렇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기금형 운용의 가장 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국민연금은 이제 2023년에 13%, 2024년에는 지금 이제 15% 이렇게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의 인프라를 좀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논의되고 나오고 있는 있습니다. 거는 특정 사이즈 이상은 퇴직연금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DC로 개인이 하지 않는다면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70% 이상이 다 DB고, 그러면 DB형 퇴직연금을 회사가 별로 안 하고 예금 상품 가입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약간 지표가 10년간 2%인데 이거는 물가도 못 해지했다는 거기 때문에 소위 돈을 꼬라박고 있는 건데, 연금이 자산 배분, 전략적 자산 배분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연금에 위탁 운용을 하면 어떠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지금은 퇴직연금이 잘 작동하고 있는 사람은 좀 소수이고 전체에서 한 20%만 잘 쓰시는 것 같고 80%는 좀 못 쓰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익률이 확실히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퇴직연금 제도가 진짜 또 크게 한번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퇴직연금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수익률과 수수료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수수료는 높고 좀 수익률은 낮은 그런 기관만 돈 버는 거죠. 레몬 시장과 같은 뭐 좀 그런 상황이고 뭐 약간 중고차 시장처럼 약간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그 금융 기관들은 이게 캐시카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수료 수익이 좀 그 좋기 때문에 그 기존의 질서를 바꾸려는 의지는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사적연금 기관들은 그러니까 이걸 필사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건데 개인들의 노후 대비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근데 수많은 사적연금들이 그동안 국민연금을 죽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해왔다는 걸 생각하면은 쉬운 미션은 아닐 것 같고 로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저희 국민연금 직원들도 저희 그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이제 퇴직금 제도에 있는 분들도 있고 DB형이나 DC형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DB형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도 같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그해 연도에 어떤 상품으로 이걸 DB를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는 구조가 보면은 정기예금 어떤 곳이 어떤 은행이 더 금리를 높은 것을 제공하느냐 이 결정을 저도 이제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옆에 창문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보이는데 이걸 이 금리를 결정하고 있어갖고 아 죄송합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제 좀 답답함을 좀 느끼긴 했었습니다. 아니 연금에서 저기 바로 창가 저쪽으로 절로 맡기면 저 사람들이 10년 연율로 24년 빼고도 지금 거의 7% 가까운 일들을 벌어주는데 여기서 소위 경남은행 전북은행하고 뭐 이제 우리은행 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뭐 2점 뭐 몇 프로 뭐 이렇게 막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꼭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은 국민연금 그에서조차도 퇴직연금에서조차도 DB를 선택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고 그 DB에서도 상품을 예금 상품을 운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돌아가고 있겠어요. 굉장한 비효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00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이 진짜 폭발적인 비효율이고 이 사적연금을 운용하는 데서 운용 수수료를 계속 수취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꿀 빠는 거잖아요. 그 사적연금이 만들어내는 어떤 주장에 너무 편향돼가지고 공적연금은 다 망하고 사적연금은 진짜 훌륭한 것 같고 여기 사적연금의 연장선에 개인형 그 연금저축들도 있는 거잖아요. 연금저축과 연금펀드들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만 소위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뭐가 이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에서 마지막으로 연금에 뭐 기네스북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되게 특수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이제 그런 통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이제 뭐 연금 기네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연금액을 누가 많이 받냐 뭐 최고 많이 받는 분은 뭐 누구냐 최고 오래 장기간 받은 부분은 누구냐 그다음에 누적적으로 뭐 많이 받은 금액은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많이 받는 케이스를 기네스라고 좀 사람들은 흥미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기네스에 나오진 않지만 뭐 부부 합산으로 가장 많이 받는 부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그런 또 통계는 저도 연금 그 홈페이지에서도 봤어요. 보면은 뭐 월 한 542만 원 받는 이제 부부가 있어요. 제일 많이 받는 케이스가 남편이 이제 한 259만 원 받고 배우자가 한 282만 원 이렇게 서로 받아서 연기연금을 받으시나? 이분은 이제 케이스들이 그 프랑스 향기 나는 연금. 그래서 1988년부터 남편이 한 28년, 아내가 이제 한 29년 가까이 이렇게 가입을 한 건데 거기다가 5년 연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한 260만 원에서 280만 원대가 나오는 건데 국민연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 대한민국 1%도 아니고 대한민국 0.7%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무원 연금은요. 평균 수급액이 뭐 이게 통계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평균 수급액이 2023년 기준으로 26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의 짱짱하구나. 뭐 기네스는 우습죠. 사실은 이제 공무원 연금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연금에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그냥 공무원 연금 평균이에요. 평균만도 못 하는 거군요. 그냥 평균이고 네. 최고 받는 분은 뭐 738만 원이라니까. 공무원 연금을요? 예, 그게 이제 이게 사실은 기네스죠. 이게 기네스고 미쳤네. 예, 뭐 평균액으로 보면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더 많고요. 예. 평균액으로 더 많아요? 예, 이게 통계가 잘 공개가 안 돼요. 공개가 안 돼갖고 뭐 국정감사를 하거나 뭐 국회 질의할 때 어렵사리 기사로 뭐 이렇게 공개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네. 2025년이니까 네. 아주 오래 전이죠. 네. 2018년 사학연금의 수급자 절반이 300만 원 받습니다.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거 국민연금에 기네스를 붙이는 거는 뭐 사실 우습죠, 이거는. 이것도 결국은 국민연금을 뭔가 악마화하는 프레임의 기네스구만요. 그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런 거 좀 빼십시오. 그 옆에 이런 걸 다세요. 국민연금 기네스 280만 원인데 사학연금은 평균 300이고 공무원연금은 평균 260이고 군인연금은 막 700만 원씩 간다, 이런 걸 달아야지 아 뭐야 국민연금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래서 소위 도토리끼리 희재가지고 무슨 의미가 뭐 있는 거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일 좋은 뭐 어떤 공적연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현재 기준 제일 좋은 공적연금이요? 예, 뭐 받는 직영연금을 다 포함해가지고요. 예, 예. 당연히 직관적으로 공무원연금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 제일 좋은 직영연금이라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좋은 연금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대통령 연금이 최고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통령 연금은 이제 소득 대체율이 95%로 돼 있습니다. 돌았네. 그래요? 예. 대통령 뭐 해야 되겠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노후 준비를 잘 하려면 네. 대통령을 하시면 대통령을 하는 게 노후 대비 최고구나. 뭐 대통령은 이제 그 임금도 뭐 높잖아요. 뭐 한 2천만 원 이렇게 네. 되니까 거기에 95니까 이제 뭐 상당히 풍요로운 노후를,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대통령 연금은 별도의 직영연금이에요? 대통령 연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나 이것도 몰랐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연금 따로 있어요? 국회의원 연금 예전에 있었는데 네. 지금 폐지됐고요. 국회의원 분들은 지금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세요. 네. 국회의원 별거 없네. 근데 이제 뭐 대부분 뭐 검사하시다가 국회의원 하고 이러니까 이제 공무원 연금 많이 받고 그러니까 뭐 이제 예. 국회의원 생각보다 끝발이 없네요. 대통령 대비해서는. 예. 아니, 별도의 직영연금이 없구만.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에 좀 적극적이시구나. 그 소위 다른 사적 직영연금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젊은 소위 MZ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 뭐 예를 들어 연금 개혁 뭐 할 때 막 논의 나오는 게 뭐 자동 조정 장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감소율과 기대연명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에서 빼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뭐 줄이겠다 뭐 이런 제도인데, 그런 걸 할 거면 저는 이제 공무원부터 사실은 먼저 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이거를 계속 열심히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이기일 차관님이랄지 뭐 조기용 장관님이랄지 그렇죠. 뭐 이슬한 실장님이랄지, 그럼 저는 이제 그분들부터 먼저 좀 하시라. 예를 들면 솔선수범하자. 뭐 예를 들어 기재부 뭐 공무원 분들이나 뭐 복지부 공무원 분들부터 예를 들어 먼저 하자. 예를 들면 그게 더 저는 뭐 합리적이지 않나. 맞아요. 예. 저는 공무원연금이 너무 짱짱하게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원연금을 사선으로 몰아넣는 물론 넣는 이제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국민연금을, 그러니까 국민연금 당사자가 연금개혁에 많은 발언권을 얻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5만 사학연금, 5만 공무원연금, 이런 발언이 너무 많으면은 저희 제도가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이런 기네스 뭐 누가 많이 받냐 이런 거에 주목하지 말고 어쨌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숫자는 우리의 노인 빈곤율이랄지 우리가 언제 실질 은퇴 연령이랄지 또 노인 자살률이나 출생률 이런 수치들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걸 개선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오정원 노조위원장을 모시고 연금에 대한 어떤 중요한 지표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사실은 팩트 체크할 게 산더미 같이 있지만은 그거는 인터뷰 외적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영상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언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했던 발언 같은데, 국민연금만 바라보면은 뭔가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타 연금과 비교하거나 했을 때는 사실
별 지표 아닌 것들이 연금을 악마화하는 과정이거나 공적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과정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짚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오종원 위원장님 모시고 또 좋은 내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